자, 46페이지에요. 요약서라서 조금 성급하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적용되는 것도 말을 할 테니까 나중에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나 적용되나 이런 말 있을 때는 나중에 문제 풀고 보면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알 수 있어. 이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파주시장이게 여기 야산에서 철탑을 설치한 공작물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주시장이 볼 때 이거 뭐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하고 싶어. 근데 산이야 산. 그럼 산이라면 여기 산지 전용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이제. 근데 산지 전용은 산림청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파주시 찾아가 산림청 찾아가 온갖 곳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관련된 인허가권자하고 얘가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가 되면은 여기 허가를 우리가 따로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근데 이거 산 파헤치려면 온갖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의제되는 것들이.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원스톱 행정 서비스 여기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얘네들하고 협의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게 46페이지 5번입니다. 개발행 허가를 할 때 특별시장 군수가 다음 인가 허가 등에 대해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내가 받아야 돼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밑에는 1, 2, 3, 4, 5, 6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 1, 2, 3인데 이거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6번까지 해놓고 점을 3개 안 찍고 많이 적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제 국토계획법 외웠어 그나마. 도시계획법 하면 또 있어 이제. 정비법 하면 또 있어. 계속 있어. 시험에서 물어봐. 그럼 외워야 돼? 요령만 알면 돼? 요령만 알면 돼요. 많으니까. 자, 여기서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뭐뭐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뭐뭐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틀렸어. 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얘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 답이 아니고 양념 지문이면 이렇게 설명 열심히 안 해요. 내가 이게 답이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라. 자, 다른 지문도 또 분석해 봅시다. 그 밑에 뭐가 있는가는 참고사항 봐요. 1번 농지 전용 허가와 관련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천 공사 시행 허가 및 하천 점용 허가, 산지 허가, 도로 허가, 또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 무연분묘 개장 허가 등등등등 있는데 시험은 6번처럼 좀 지저분한 걸 내요. 여기서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폐기물 처리설 설치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좀 지저분하대요. 맞다 다. 자, 바로 2번 인허가를 의제받으면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의제 받으려면 여기 나는 공작물 설치 허가서만 신청해야 돼. 여기서 필요한 그런 서류도 다 제출해야 돼. 다 제출해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해당 법률에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기 얘네들 여기 산림청장 얘네들은 이렇게 이거 협의 좀 합시다. 그럼 이제 협의 요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건 기억할 필요 없고 협의 기간은 굉장히 다양해요. 나오긴 나왔어. 근데 다양한 만큼에 비해서 중요도는 떨어지니까 안 하는 겁니다. 가성비가 없는 거잖아. 자, 이건 봅시다. 이거 재밌는 말이 있어. 협의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다 협의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20일이 됐는데 아무런 의견 제시가 없어. 그럼 우리는 보통 협의라는 건 합의가 이루어져야 협의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가 없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결이 아니야. 의견 제시 없으면 어떻다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랑 고백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그러면 받아들인가? 거절한 거야. 너무 빨리 말했어요? 거절한 거지?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본다. 왜냐하면 여기 이루어진 수많은 그런 협의가 다 얘 한 놈 때문에 게으른 한 놈 때문에 무산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외가로 3번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개발 행위를 6번이에요. 다른 거. 다음 개발 행위를 허가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인데
사실 이게 뚱딴지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최근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요, 요거는 개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토속 채취량 같은 것들이 뭐 3만 제곱미터가 세제곱이 넘었다라든가 굉장히 클 때는 심의를 해야 돼. 그 과정을 말해주고 이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근데 뜬금이 돼.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겠어. 여러분들 그 과정 몰라도 돼. 이제 자, 원래는 안 하지만 굉장히 큰 양을 할 때는 심의를 해야 돼. 그런데 여기 해당되면 안 해도 돼. 여기 해당되면. 자, 그런 배경이 있는 건데 먼저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쳤대요. 그럼 심의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자, 혹시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는 그런 취득을 했어. 그럼 시험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근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지. 근데 따야 되는 거고 안 주는 거니까. 근데 심의했으면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이제 해결됐어. 2, 3, 5, 2, 3, 4, 5, 6 볼 겁니다. 자, 2번. 여기가 그놈이 굉장히 큰 개발 행위를 하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래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 성장 관리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는 거래. 그럼 얘가 그렇게 많이 해도 된다고 여기서 인정한 거야. 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는 심의를 한다 안 한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교통 영향 평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때는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는 법 이름 같은 거 해요. 법 이름 환경 영향 평가법 하는 것 있는데 법 이름은 내가 생략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농어촌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개발 행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산림 사업에 따라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보세요. 만약에 토속 채취량이 많을 때 심의하는 건데 산림 사업이라면 토속 채취량이 엄청 많을 거예요. 심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방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토사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을 사방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뭐 남말 때 잘 몰라도 돼. 자, 다시 이제 정리. 심의 안 하는 거, 심의한 거 안 하지? 또 지구 성장 이렇게 많이 성장시키는 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많이 개발해도. 그다음에 여기가 환경 영향 평가, 교통 영향 평가예요. 그래서 평가 나오면 심의 안 해도 돼. 마지막으로 이제 시골 나와서 시골 농촌 나왔고 하나 뭐 나왔어? 산촌 나와야 돼. 농촌 산촌. 자, 그렇게 해서 쌍을 이뤄서 몇 번 하면은 이제 될 겁니다. 그런 의미 없이 막 외우면은 나중에 뭐가 어디서 공부했는지조차 몰라 이제 분명히. 자, 지구 성장 평가 그리고 농촌 산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까먹어도 그걸 어디서 봤지 그 정도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디서 봤는지를 몰라 이제. 47페이지 성장관리 계획구역. 성장관리 계획구역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 둘 이상의 시군은 도지사, 국가계획은 국장 이런 말 하면 안 돼. 강의 올라온 거 본 사람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좋아요지 봤어요? 안 봤어요? 한번 공부하면 다 기억나 버리니까 안 보지. 좋아요 한 번밖에 못 눌러요? 막 100번씩 눌러야 되는데 친구들도 막 그냥 보라 그래. 막 아주 10,000명 채워야 돼 올해. 이제 아주 내년에 다시 학원 하려고 그러면 10,000명이 해서 유학서도 좀 10,000권씩 팔고 해야지 어떻게 했는지. 얘는 이제 필요 없을까? 혹시 써먹지 모르니까 나도 봅시다. 자.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성장 관리 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이 뭐야?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미 성장한 거예요. 얘는 성장 관리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른이야. 자, 그래서 청소년과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성장 관리 구역은 무엇이 예상되는 하면서 주거 지역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 앞에 볼 거 없어. 상업 지역 그럼 돼 안 돼? 안 돼. 녹관농장만 됩니다. 자, 이거 47페이지 메뉴에 보면 특별사항 군수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등을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1, 2, 3, 4는 볼 필요 없어. 혼자 할 때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참고니까 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 예상되는 녹관농장. 수상공 붙으면 돼, 안 돼? 주변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상업적 안 돼. 공업적 안 돼. 관리적 돼. 농림적 돼. 주변적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적 안 돼. 녹관농장은 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말만 보면 돼요. 끝나는 말만. 4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안 읽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녹관농장 이렇게 말하는 게 허전한지 여기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볼 거 없어. 여기만 보면 돼요. 지정 절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할 때 영씨 주민의견 들어 안 들어? 듣지? 걔 아니니까 들어야 되겠지? 자, 들어야 됩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들어야 돼요. 자, 심의해요 안 해요? 합니다. 내가 물어보면 하는 거야. 물어보면 안 하는 거고. 아니 해도 안 물어보시지만 물어보면 하는 거야. 물어보면. 절차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하고 도시의견에 심의도 거쳐야 돼. 다 몰라도 돼. 주민의견 듣는다는 것만이라도 알면 돼요. 지방의견은 좀 이따 말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을 몇 퍼센트? 10% 내에서 변경할 때는 주민의견 등을 생략해도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숫자가 나왔는데 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중요는 좀 떨어지긴 했어. 여기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이렇게 여기다 정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정했는데 면적을 몇 퍼센트? 10%에서 변경한대. 늘리거나 줄인대. 그럴 때는 주민 의견 또 든다 안 든다. 자, 공적인 영역에서 좀 그래요.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하는 것에서 10% 변경 그러면 그냥 전부 지문에 나와서 뭐 전부 다 경미하다 하세요. 어떤 건 3%, 5%도 있어. 근데 10% 이내로 변경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20%도 나오면 그냥 경미하다 하세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이 있어. 근데 건폐율을 20% 이내에서 변경한대. 주민의견 듣는다? 생략한다. 생략한다 이 말이야. 25%는 생략하면 안 된다. 20% 이내까지도 경미하다고 이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10%가 많이 나와. 20% 나와도 생략해도 된다. 심지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말하려고 내가 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렇게 정했어. 그럼 이 안에 있는 땅을 우리는 획지라고 합니다. 같은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토지의 가치가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비슷해. 그 이제 학계로 나온 거야. 획지는 이 안에서 같은 목적이니까 토지의 가치가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게 획지인데 획지 면적을 30%까지 변경해도 주민의견 안 들어도 돼요. 30%짜리도 있는데 이건 안 나올 거고. 공부하지 말고 내가 이제 10% 20%가 무슨 의미인가를 말하려고 해준 거야 이제. 자 여기는 몇 퍼센트였어요? 10%죠? 자, 외울 필요 없고 이제 무슨 공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면적이라든가 부피 같은 걸 10% 변경할 때는 이거는 절차를 생략해도 되겠다 이런 감을 이제 나중에 익혀야 돼 이제. 자 의회 사정이 없으면 며칠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 자 행정기관 지워버려 보지 말고. 자, 의회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자, 이것도 강의를 했었던가 안 했었던가 일순한테 한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어디 갔어? 장이 야 의회야 의견 좀 제시해. 그럼 얘네들은 보통은 30일입니다. 30일이 제일 많아. 30일. 그런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서 야 의회야 의견 제시해. 그럼 60일이에요.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 60일. 정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도 60일이에요. 이거에 대한 의견 제시는 60일이야. 이거 성장관리계획 60일이고. 다른데 며칠이라고? 이건 30일이면 충분하다는데 여기는 정성을 다해서 생각하라고 60일이야. 정비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은 지방의회가 얼마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돼? 60일. 정성을 다해서 정우성은 틀리면 안 돼. 또 이름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정성.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싶어. 지방의회는 며칠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돼? 30일. 요것만 60일이라고. 요만.
써먹을 때가 활용 가치가 커요. 잘 기억하면. 자, 행정기간을 보지 말고 얘는 뭐 30일짜리, 20일짜리, 10일짜리, 뭐 15일짜리 있는데 얘가 많이 나오면 얘를 공부하겠지만 얘는 잘 안 나와. 짜다 나오는데 다양해서 나도 까먹어요 맨날. 혁신구역은 10일이에요. 그거만. 그리고 지형도면도 고시합니다. 근데 송부하고 이런 절차들은 내가 안 읽을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안 읽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한번 읽으면 되겠어요. 자, 성장 관리 계획 할 말이 조금 많은데, 자, 성장 관리 계획은 다음 중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성장 관리 계획은 다음 중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라고 했지? 그죠? 딱 무엇인가 필수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걸 포함시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용건 용이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개를 이제 하는 거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전에는 외가로 2번을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해서 수립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그냥 필요한 거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야. 필수가 없어. 지금은 필수가 없는데 출제하는 사람이 야, 성장 관리 계획은 건축물이 건폐율이 필수다 이렇게 절대 안 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볼 필요가 없는데, 이제 성장 관리 계획이 무엇인가는 좀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거는 주겠습니다. 자, 혹시나 모의고사에서 성장 관리 계획 필수인 것 이런 말 나오게 되면 그 다 틀린 문제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나올 게 가능성이 높아. 이제 네. 강의를 우리 교수님들 이제 강의를 지켜보면은 교수님들이 자꾸 틀리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런가 해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틀리고 있고 책 자체가 틀려 있어요. 책 자체가 필수가 없어요 지금. 자, 성장 관리 계획에는 이제 앞으로 성장 관리 계획부에서는 무엇에 맞게 개발해야 돼? 성장 관리 계획이 맞아야 돼. 그래서 아까 개발인 허가 기준에도 성장 관리 계획이 어긋나지 아니할 것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럼 성장 관리 계획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자 다시 성장 관리 계획에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녹지 지역의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20% 그대로 주라는 거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거야? 강화 완화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완화할 수 있겠죠? 완화. 자, 어릴 때 키가 10cm 크면 어우 성장을 많이 했네 그래. 성장. 여기도 몇 %까지 성장시킬 수 있어? 10%포인트 성장시킬 수 있어. 계획관리적은 얼마까지 줄 수 있어? 50. 자연녹지 자연 취락을 또 자연 녹지 지역은 다 여기 녹관농장 다 20이야. 만 40이고 사계절 자연 취락지가 아니고 자연 녹지 30 줄 수 있죠? 그래서 계획 관리는 40까지 줄 수 있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생산 관리 농림 지역은 30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10씩 올려서. 근데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너무 어린 애들을 10cm 키우면 안 돼. 무리 됩니다. 그러니까 보전은 안 되는 거고. 뭐 이걸 물어볼 가능성 없어요. 얘는 성장시키면 안 되는데 얘는 안 물어볼 거고. 자, 얼마 늘릴 수 있다? 10. 그리고 계획 관리는 이제 계획 관리 용적은 얼마죠? 100. 근데 이거 용적도 12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씩 성장한다. 자, 몇 년마다 강산이 변해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이제 5년마다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 하는 거고. 자, 3번은 뻔한 말이 아까 했죠. 이제 앞으로 성장 관리 계획에 맞게 개발해야 되고, 단위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 몇 퍼센트 이내일 때는 경미하다고 있어? 10% 나오면 경미하거나 미만 이하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자, 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 10%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일괄적으로 말했으니까 읽어주는 거고, 나올 때마다 다 읽어주진 않아. 내 요약집이 아예 없어요. 다 나누면 어려우니까. 근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 뭐 기반시설 같은 걸 했는데 여기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도로. 주민들 의견 들었지? 지방 의견 들었지? 근데 도로 부지 면적을 10% 미만에서 변경하겠대. 그럴 때는 의견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잘 봐요. 이 10%는 경미한 건데 경미하니까 듣지 말라는 거야. 근데 도로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바꾸겠대. 이렇게 바꾸겠대.
그러면은 근데 면적은 1%밖에 안 바뀌어. 중요한 변경이야, 경미한 변경이야. 원래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잖아. 시작점과 끝점이 바뀌었지. 중요 안 중요해? 큰 변화지. 의견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그리고 도로에 이제 끝 이거 뭡니까? 도로의 중심선이 종전의 경계선을 벗어날 때. 근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어려우니까. 자, 봅시다. 맨 밑에 10% 미만 변경할 때는 의견 드려야 돼,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되는데 다만 면적은 10% 이내인데 도로의 경우에 시작점이 바뀌었대. 그러면 주민 의견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지. 그죠? 이번에 도로 요 끝 지점 바뀌니까 정치적으로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큰 변화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 사는 사람한테는 어디 여기 사는 사람한테는 청천 별력 아니야. 여기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이해 됐습니까? 이렇게 이게 뭐 꼭 자주 나와서가 아니고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 논리력을 키우는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이런 것들 합니다. 네. 자, 48페이지예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자, 여기는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들은 특별시장 군수가 주인공인데 이 개발 행위를 여기 아까 개발 행위 허가를 했는데 이거를 제한한대. 제한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개발 행위 개발 허가 제한입니다. 제한. 이거는 이제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 있고 특별시장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줄여서 시도지사 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직접 해도 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하느냐면요. 파주에 있는데 여기에 우수수 지역이 있고 환경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 있고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자, 우수수 우량농지라든가 수목, 조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도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려면 얘네들이 3년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한할 때 심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어보면 한다고 하면 돼. 심의하냐고 물어보면. 자, 심의해 안 해? 아까 개발행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은 심의할 필요 없지만 방대한 개발행위는 심의하라고 있고 그런데도 안 하는 게 있었죠. 지구 성장과 평가, 농촌, 산촌 이렇게 했던 거. 거기는 이제 거기에 내가 배경 말한 것까지 안 할게. 그냥 심의 안 하는 것만 해. 원래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건데 원래는. 자, 여기는 획일적으로 하는 것들이 광범위한 영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어. 자, 그다음에 환경, 경관, 문화유산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 몇 년? 3년. 심의하되. 근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같은 데는 3년만 제한하는 게 아니고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얘네들 여기 이 세 개만 2년 연장. 이때 원래는 심의하는 게 보통이에요. 연장할 때도. 근데 여기서 심의를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외워야 되지. 만약에 지문 중에 심의 다 틀렸다 하면 돼. 근데 저기서는 읽어봐야 돼. 이제 개발행 허가를 연장할 때는 심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심의 안 해도 돼. 그럼 틀렸고 심의해야 돼. 맞았는데 여기만 이제 심의 안 하고. 여기에 허가를 제한했는데 이제 3년간 제한했어. 근데 2년째 될 때 여기는 조수류 사슴이 멸종됐어. 3년 채워야 돼? 해제해야 돼. 해제해야 되겠지. 그죠? 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해제를 하면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고시하냐고 물어보면 고시하는 거야. 시험에서도 고시해야 된다 맞는 거고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거 아니야. 고시도 안 하는 별 볼일 없는 거를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미쳤다고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안 해. 자, 그래서 해제하더라도 고시해야 돼. 알려줘야 합니다. 얘도 개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안 들었었는데 얘를 주민 의견 들으라고 바꿔서 어쩔 수 없이 하나 암기. 근데 만약에 개 세 마리 중에 헷갈린다 그러면 주민 의견 안 된다고 하세요. 올해는 개발행 허가가 나올 겁니다. 자, 개발행 허가할 때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누구 의견 들어? 기반시설 뭡니까? 그 조건을 붙일 때 신청한 자 의견을 듣거나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는 거지. 주민 의견 안 들어요. 여기는 듣는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48페이지 봅시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네,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심의 전에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자, 외가로 2번.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2년 연장할 수 있죠?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물론 국장은 어디서 심의합니까? 중앙도시위원회 심의하겠지. 자, 녹지역이나 계획관리적으로서 조수리나 수목이나 조수리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우수수 읽으세요. 우량농지, 조수리, 수목. 개발 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해. 환경, 경관, 미관. 저는 문화재였는데 내가 문화재를 읽었는데 국가유산, 문화유산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냥 환경, 경관, 미관. 환경 할까? 미관 할까? 미관 할까? 아무거나 해. 자, 5번,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이 수립되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을 예상. 괜히 다 읽었네. 그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하세요. 그 정도만 읽으면 돼. 충분히 뒤에 틀리게 안 하니까. 자, 지정하면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하고요. 해제돼도 고시합니다. 3번. 자, 사유가 없어지면 바로 해제를 해야 돼. 4번 주민 의견 듣습니다. 자, 해도 까먹어. 그런 것들 버려도 돼요. 근데 만약에 강의하는 분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막 손바닥에 써서 가면 안 되고 종이에 썼다가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전에 읽어야 돼. 자, 49페이지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예요. 이제 저는 좀 편했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왔는데 전에 올해 얘가 나오면 내내 얘가 나오고 여기가 나오면 그대 여기 나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얘가 양이 훨씬 적어. 그러니까 어렵게 나니까 여기서 내지 거의. 자, 그래서 해야 되겠죠. 자, 개발도 관리구역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얘는 좀 한가한 곳, 얘는 좀 복잡한 곳입니다.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어. 개발 행위를 더 할 때 여기가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해. 그럴 때는 이 사람에게 기반시설 설치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신청할 때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개발도 관리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어떠한 것?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은 주상구에 있어서 녹관농자에 있겠어. 주상구에 있겠지. 사람 배 많이 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강화시켜야 되겠어. 강화 적용한다. 근데 대통령령을 봤더니 얘를 용적률을 50%까지 강화 적용한대. 그 말은 50% 깎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가 용적률이 1000%인 곳이야. 그러면 500까지도 낮출 수 있다는 거야. 예, 개발도 관리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이런 도로라든가 도로, 학교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것들이 문제가 좀 됩니다. 상하수도. 자,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 되겠다 하면서 읽어볼게요. 이제 요 49페이지 맨 오늘 빨간석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특별시장 군수입니다. 자, 개발도 관리국은 특별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 대상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중 개발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곤란한 지역. 자, 지정 절차는 이거 지정할 때 심의해야 하네요. 물어봤다면 하는 거야. 변경할 때 심의하네. 하는 겁니다. 아까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할 때 안 하는 것이 특이사항인데 변경할 때 하는 거야. 근데 개발도 관리국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단순한데 개발도 관리국의 명칭 그리고 범위 어디까지인지 용적률 건폐율 강화 범위 이런 것들이 개발도 관리국 이제 지정하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개발도 관리국의 명칭을 바꾼대. 심의한다 안 한다?
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 해야 되는 거야. 다음에 외곽으로 4번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용적률 몇 퍼센트?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지정 기준 볼게요. 지정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해야 돼? 국장이 정해야 돼? 국장. 자, 다음에 해당될 때 한다.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현저하게 지체되는 곳.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은 우리 시험에서 답이 아니에요. 자, 도로율이 몇 퍼센트 부족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수도 수요량이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든가 하수 발생량이 하수 처리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량을 2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할 것 같으면 내가 맨날 그림 그려주고 설명한다고 뭐 2년 20%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아 도로가 부족하구나 수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근데 여기서 한번 부족하면 영원히 부족합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달라지겠지. 여기가 야당인데 야당에서 다른 데 상권 이사 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돼. 맨 밑에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읽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현재는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도 얘보다 좁은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직은.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 도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 그럼 걔네들한테 여기는 건폐율을 강화하지만 얘는 강화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야 이제. 자 지금 이 도로가 있는데 자,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 도로가 부족하게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여기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하거나 멸실됐는데 종전 범위 이내로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지? 재축 또는 개축이야. 자, 이러한 행위에서 도로가 더 복잡해져?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죠?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럴까? 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다 건물을 건축했어. 무슨 축? 신축. 얘 때문에 도로가 좀 부족할 수 있겠네. 그러면 도로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고. 아, 이거는 일정 비율을 네가 좀 내라. 이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자, 이 사람 때문에 도로가 부족하게 됐는가 한번 볼까? 자,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축? 증축. 증축. 그럼 이 사람도 비용 내야 돼.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자,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하거나 멸시됐는데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커졌지? 있는 상태에서 커지면 증축이고 철거하고 커지면 뭐야? 네? 신축이죠? 신축. 얘도 부담해야 돼. 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행위는 모든 건축행위 아니고 신축, 증축 행위입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그래서 비용을 이제 부담하는데 자,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할게요. 얘하고 얘. 자, 얘는 이만큼 부담하겠지? 그죠? 얘는 부담 안 하는 거니까. 이거 부담시키면 돼, 안 돼? 이만큼만 부담시켜야 되겠지? 자,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되는 행위로 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데 그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정하고 기반시설은 또 뭐가 필요한가 보면은 얘하고 좀 비슷해요.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거 부담하는 거야. 그죠? 여기가 파주의 어떤 곳이라면 다른 곳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거 얘들 때문에 만든 이 부분 이런 거 부담하는 거야. 자. 얘는 쭉 삐져나가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가 도로가 간선도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기존 연결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진입도로 이거 늘리는 거 얘들 때문에 늘린 거지? 야, 진입도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부담해야 되는 진입도로. 그럼 수도도 여기 있는 것만 부담해야 돼. 연결수도 부담해야 돼. 연결수도 연결하수를 포함한다. 학교 여기 대학을 하나 만드는데 부담해 안 해? 안 하지? 이거 뭐 안 다니잖아 여기 우리 아들이 여기. 그러니까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에 녹지라든가 공원
폐기물 처리설 이런 것들도 필요한 기반시설이에요. 그래서 녹지, 공원, 폐기, 광장 이런 거 없어. 자, 여러분들 폐가 좋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 녹지나 공원이 좀 많아야 돼. 근데 이제 폐가 좋으면 나중에 폐차장인가 폐기물인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 뭐 폐차장 나오겠어 이게? 설마 헷갈리라고? 뭐 그런 정도 해야 돼. 자, 이거 까먹으면 연결 수도는 포함한다, 대학은 제외한다 이거 걸 기억하고. 자, 그럼 이렇게 잘 봐요. 이거 이 노란색 이런 짓을 왜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하겠는가? 행위자니 강화될 때 완화될 때. 행위자니 강화될 때 완화될 때. 완화될 때지 완화될 때. 행위자니 건편이 30인데 40으로 막 늘어났어. 그럼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거지. 행위자니 완화되는 곳에 지정해야 돼. 또는 행위자니 해제되는 곳. 개발도 관리구역이 해제가 됐어. 이러면 지정해야 됩니다. 자, 배경 설명했으니까 또 봅시다. 5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상 군수가 지정하는 건데 내가 굵은 글씨로 써놨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이거 물어봐. 근데 여기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건 특별상 군수 만번 해봐야 소용없어. 자, 오늘 공부하는 건 누구야? 특별상 군수. 허가 제한은 이제 국장 도의할 수 있죠. 맨 마지막에 시범도시는 국가가 하는 거니까 국장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나중에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거지. 뭐 이거 개별적으로 아무리 봐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공법 공부하면 용어도 어렵고 지정권자가 누군가도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요령껏 정리하면 그래도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이 개발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성격이 같아 달라. 얘는 도로 설치할 곳이지만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도 관리구역 위에다 정해요? 외의 지역에 정해야 돼? 외의 지역. 위에다가는 이렇게 안 나오고 시험에서 말장난 하려고 위 그랬는데. 중첩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지정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이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거. 자, 도로, 수도, 학교, 하수도 이런 게 있었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근데 대학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진입도로 포함한다. 폐가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원이나 녹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때 의무적 지정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파주시장이 되면 필요할 때 지정해도 돼. 어디든 간에. 근데 여기는 꼭 지정해야 돼. 행위자니 어떻게 될 때? 완화되거나 해제가 될 때.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뭐 법이 바뀌거나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용도구역이 해제가 되거나. 그 사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가지 짐작을 해야 돼. 거기 보지 말고 행위자니 어떻게 되는 건? 완화, 해제되는 거. 자, 그럼 이제 거기는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있어. 이제 행위자니 완화는 안 됐는데 완화 안 됐지만 최근에 개발 부위 부는 데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지정해야 돼. 자, 전년도 작년 2024년도 개발잉 허가 건수를 봤더니 저기 그러니까 문산 어느 지역이 재작년 허가 건수보다 20% 증가했대. 전년도 전전년도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20%만 키우면 돼. 그러면 짐작 막 내가 설명은 다 해줬지만 그런까지 막 신경 머리 아파. 얼마 이상 증가했어? 20%. 그거를 전전년도가 뭐 이렇게 안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올해가 전년도가 이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20% 증가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 또 계속 폭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작년이 100이야.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3년만 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요구 수익률 할 때 막 이런 거지. 똑같은 공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정해서 기반시설 같은 거 미리 갖춰놓으라 이 말이야. 전년도 인구 어디에 인구 증가를 보니까 파주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높대. 그것도 지정해야 됩니다. 자, 아까 여기도 뭐 20% 2년 나왔는데 여기도 20%야. 그 숫자는 좀 감사합니다. 그래도 퍼센트가 부담률도 20%예요. 민간 부담률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20%입니다. 100분의 20이에요. 비슷한 숫자가 나와서 고맙다고 해야 될지 그래도 어렵다고 해야 될지. 자, 그래서 의무적 정 1번 완화 해제, 2번 완화, 3번의 동그라미 1번 허가 건수 얼마 증가해서 20%, 인구 증가율 20%. 주민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지. 개 아니잖아. 개가 이거 기잖아. 기. 충청도 고향인 사람 있습니까?
충청도 분들은 개 이걸 기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개는 안 된다는데 안 듣고 기는 들어야 돼 그랬대. 개하고 기를 같이 하는 분도 있어요. 친구 누나가 이름이 개로 시작하는데 기로 부르는 엄마가 있어가지고. 자, 기는 들어 안 들어? 들어야 돼. 개는 안 들어요. 자,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 고시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거고.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기반서 부담금이 정해졌어요. 근데 지역마다 그곳마다 도로가 부족한데 학교가 부족한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반설 부담구역이 정해지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귀찮지만 쓸게. 귀찮지만 쓴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설치하는데 자, 잘 봐요 여러분들.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뭘로 결정해야 돼?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돼. 맞죠? 이거 도시군 관리 아니잖아 얘는. 맞아? 요거를 하는 거 도시군 아니라고 했지? 그럼 이거 가지고서 기반설 설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 관리계에 반영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말이 어려워요? 할만하지? 질문하면 그냥 할만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저 오빠 생긴 건 잘생겼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럴 거야?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했어요. 그럼 뭘 수립하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어. 여러분들 지구 단위는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용건 용이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기반설이 있어야 돼.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여기서 필요한 기반설을 여기다 포함시켰어.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2, 3, 4개 얼마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기반설 부담 계획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잘 안 물어보니까 무시하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노란 기반설 설치하려고 100억을 걷었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 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쓰라 이 말이야. 일반 회계, 특별 회계.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기반설 부담구역의 내용인데 자, 볼까요? 어디까지 읽었었지? 자, 양괄 3번, 1번.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에 반영해야 된다. 3번.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됐고 기반설 부담구역을 정하면 내가 귀찮게 썼다고 그래서 기반설 설치 계획을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돼? 1년 안에 수립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 몇 년 안에 수립해야 돼? 3년. 자, 이거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집에 가서 매일 복습해야 돼, 여러분들. 복습합니까, 안 합니까? 머리를 보존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어. 그리고 피부들이 보존이 잘 된 거 보니까 이용 잘 안 하고 보존만. 자, 집에 가서 일기를 써야 돼요. 일기. 기반설 부담구역은 몇 년? 1년 동안 수립하려면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 밑에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고? 국장. 자, 국장이 정하는 봅시다. 1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국어 문법이 잘못됐는데 최소 그랬으면 이상을 빼야 되고 이상 그래서 최소를 빼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좀 중복되는 단어가 있네. 얼마 이상? 10만 이상.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축의금 여러분들 결혼식 가면 축의금 얼마 내요? 10만 원. 그 이상 내라면 부담돼 안 돼? 부담되지.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10만 이상입니다. 10만 이상. 1만 이상 아니야? 1만 이상 하면 얼마나 쪼자는 거야? 1만 원도 부담되면 안 돼. 1만 달러도 아니고 1만 원 갖고 오면 돼. 자, 10만 이상입니다.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따로따로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로 묶는 게 좋겠어? 하나로 묶어서 정하게 되면 기반설 설치할 때 훨씬 효율적이겠지. 또 기반설 부담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역과 경기가 흐리멍텅해야 돼?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3번은 답이 잘 아닐 것이고 자, 1번, 2번 특히 1번은 숫자 같은 거 유치하지만 그런 거 물어봐요. 혹시
3만, 5만 그러면 안 돼. 좀 쪼잔한 사람이야. 10만 이상 부담되는 겁니다. 자, 5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건축행위예요. 건축 중에서 신축 증축이야. 200을 초과하는 신축 증축. 근데 이번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그 전부에 부과시켜 기존 면적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시켜. 초과하는 부분.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관 2번 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빼줘야 돼 내가. 양관 3번. 양관 3번도 2개월 보지도 마세요. 그냥. 왜 보지도 마냐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도 안 보다 보니까 그 뭐였더라 까먹어요. 내가 까먹으면 여러분도 까먹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 그 밑에 있는 말은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가 알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키면 그럼 부담받은 사람은 사용 승인 받고 되는 게 아니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돼야 돼.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 돼야 돼. 왜 그런가 짐작하나요? 사용 승인 해주고 나서 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돼야 된다. 자, 모든 인간 행위는 분할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크다 그러면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냥 분할할 수 있다 이 정도 끝나는데 그냥 2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2년 이내로 2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연기할 수도 있고 연기 분납 가능하다. 1년 2년 못 해도 상관없어. 연기할 수 있고 분납할 수 있다. 현금 내도 되고 카드 내도 되고 토지로 내도 돼. 토지로 도로 부지 같은 데 내도 돼요. 자, 양관에서 한번 특별 회계 설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는데 그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속박시설을 내가 건축부에서도 가운데 두고 여기서 가운데 둡니다. 속박과 위락은 어두운 뒷골목 다니는 일진들인데 누가 싸움을 잘해? 위에 있는 놈이 잘하겠지. 속박 위락은 위에 있어. 속박 위에 위락이 있다. 자, 기반시설 위락에서 누가 더 커요? 속박과 위락 중에 위락이 커요. 건축부에서도 속박시설 위에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에서 허가받아야 돼. 일렉할 허가. 속박하면 공짜로 다녀야 돼. 숙박료를 내야 돼. 숙박료 의료시설. 근데 건축부에는 이 의료시설 옆에 노교수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노교수야가 아래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서 출제하는 사람이 의료시설의 기반시설 유발 기수는 교육연구시설과 같다. 틀려요. 얘는 0.9 얘는 0.7이야. 그러니까 얘가 더다. 얘가 높아. 근데 숫자를 요령 안 해. 누가 더 큰가 작은가 이것만 물어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숙박이고 의료시설 있고 그 밑에 근생이 있는데 근생이 밑에 있는 거 건축부는 밑에 있는데 여기는 위로 가 있어요. 1종 근생, 2종 근생. 얘는 1.0, 얘는 1.3, 1.6인데 숫자는 안 외워도 돼요. 숫자는 거들 뿐. 1.4가 문화집회시설인데 중요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1.4. 그리고 이제 1.9에 관광 휴게시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답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중요도는 조금 떨어졌다고 봐야 돼. 답으로 처리된 건 조금 떨어지는 거야 중요도가. 위락설은 2.1 그래야지. 관광 휴게. 여기는 문화시설. 그다음에 여기 0.7에 되게 많이 있어. 뭐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공동택, 교정시설, 업무시설, 장례시설인데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아까 주택 정도 주택하고 노교수야 이거 아까 얘가 차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었어. 그 아까 말했지만 임창조 같이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해? 무슨 미인? 팔방미인이야. 걔네들이 방송에 나오는 거야. 팔방미인이 방송에 나와. 0.8은 뭐라고? 방송통신시설입니다. 팔방미인. 그래서 여기는 의료시설과 주택이나 노교사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순서부로. 그러니까 숫자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보니까 그 크기를 알려고 간접적으로 숫자를 보는 겁니다. 숫자는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뭐 운전면허 시험에도 보면은 딱 보면 뭐 단냄새가 나다.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것들은 재밌는 것들. 근데 여기는 0.3이 담배 공장이고 종이 공장이 2.5로 제일 높아요. 언뜻 보면은 담배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지. 담배는 더럽지? 그러니까 수도를 많이 써 안 써? 수도.
안 쓰니까 유발기수 작고. 유발기수라는 것은 그 기반세를 필요로 하는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종이는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세수를 많이 해서 유발기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극단적인 것들을 반드시 해야 돼. 우리 시험에서는 야 이건 너무 쉬워. 안 낸다고 출제 안 해도 돼요. 재미삼아 써놨습니다. 일단 단독 공동 노교수야 봤죠? 자, 70%는 외울 수 있겠어요? 순서 찾으면 돼요. 이렇게.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범도시예요. 시범도시 52페이지. 시범도시는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은 국장 안 나온다. 그래 이건 당연히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니까. 개발행위가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 개발행위에서 국장이 안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혹시 시험에서 요령 국장에게 중장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다 맞다고 하세요. 그럼 요청할 수 없다 그러면요. 다 틀린 거야. 왜냐면 얘가 요청하지 않는 것이 찾기도 사실은 국가의 업무상 행정 업무상 없을 거고 요청하지 않는 요청과 전혀 무관한 뭐 사소한 거를 내질 않아. 그런 것들이 요청과 관련된 게 있으니까 된다고. 요청한다 그러면 맞고 못한다 그러면 다 틀렸어요. 너무 많이 했나? 다 맞고 다 틀린 걸? 뭘 했는가 또 헷갈리겠네. 나중에 이제 또 들어보고 문제 풀면서 또 보고 이제 하고 국장이 시범도시 지정을 공모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오늘까지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주인공이 아니어서 여기는 구청장까지도 할 수 있어. 특광, 별별,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도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단위로도 시범도시 사업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건 너무 좁지만. 자, 그래서 얘가 시범도시가 지정되면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돼. 시범도시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견 들어 안 들어? 듣잖아. 계획 아니니까 들어야 됩니다. 시범도시 지정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때도 주민의견 들어야 돼. 자, 그러니까 어디서 듣는가 몰라서 해. 시범도시 하면 주민의견 듣는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해. 그 정도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청할 때 듣고 계획 세울 때 듣고 지정할 때 듣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듣는 건데 지정할 때 듣는다고 안 나와. 절대 시험에. 맞는 거 나올 거야. 자, 사업을 해.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할 때 일단 계획 세웠죠? 계획 세웠어. 사업을 이제 실시해야 되겠지? 어디가 돈이 많이 들어? 계획 세울 때 많이 들어? 실시할 때 많이 들어? 국가는 짠돌이에요? 인심 후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80%, 실시는 몇 퍼센트 보조용자죠? 숫자 다 까먹었구나. 50% 보조용자한다. 이게 다른 데서 나왔어요. 어딘가 몰라서 해. 그죠? 어제 나왔습니다만은 국가는 짠돌이 이거만 기억해도 돼. 도시공원계획 시설사업 설치했을 때를 그랬습니다. 52페이지 메뉴에 국장은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중장이나 시도의 요청에 따라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쓴 거는 약간씩 축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붙는 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짐작해야 돼. 뭐 생태, 문화, 환경, 교육 뭐 이런 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관계 중장 또는 시도의사 요청할 때는 미리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 의견도 듣고 지자체가 협조 안 하면 실시할 수 없는 거야. 지자체 의견 들어야 되겠지. 시범도시 지정하려면 중앙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건 국장이니까 중앙이 맞겠지. 시범도시를 공모할 수 있는 자는 구청장까지도 할 수 있어.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자, 그리고 시범도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 들어라. 근데 주민의견 듣는 것이 주소가 어딘가 1, 2, 3, 4, 5 중에 어딘가 이렇게 청밀하게 몰라도 돼. 시범도시는 주민의견 듣는 게 있다. 이런 정도 알아도 거의 풀 수 있어요. 시범도시 사업에 대해서 국장, 관계 중장은 다음 범위에서 보조용자할 수 있는데 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들잖아.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처럼 80%.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돈 많이 들잖아. 역시 짠돌이라서 50% 그렇습니다. 얼마나 짠돌이냐면 주택법에 가면 간선시설을 지자체가 공적으로 지원해 줄 때가 있어요. 도로 상하수는 지자체가 설치해 주는데 국가는 우체통 설치해 줘요. 얼마나 짠돌인지. 우체통. 기억나요? 다 아는구나. 난 까먹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시네.
자, 청문 행정심판은 안 볼 거고 이제 지웠습니다. 내가 행정심판 전에 나왔고 근데 지금은 여기 우리가 볼 내용이 전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안 나와요. 현재. 행정심판만 보는데 다 지금 어떻게 해? 청문은 봐야 돼. 자, 청문 행정심판만 본다 그랬지. 자, 청문은 청이 들을 청 들을 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한테 불이익을 할 때 이 의견을 듣나 이 말이야.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중개사법은 취소 3가지 청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공법은 여기서 청문 있고 농지법 있고 6개 법마다 다 청문 있어요. 그리고 물으라고 그러는데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 그냥 취소가 아니고 자 무조건 취소가 아니야. 우리들 사적인 불이익을 가할 때 청문해야 돼요. 왜 그랬는가? 그런 사실이 묻는 겁니다. 자, 사적인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할 때 사인에게 하는 경우 있었죠.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 이럴 때는 청문해야 됩니다. 무조건 취소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취소할 말 아니고 우리 사적인 우리한테 뭔가 불이익을 가할 때 청문하는 게 있는 거다. 취소는 취소인데 사적인 불이익이 아니고 공권력끼리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청문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탄핵 심판할 때 청문 안 해요. 변론을 하는 거지 거기 가서. 그래서 만약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도지사가 취소한대 청문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야. 광역도시계획을 국장이 취소한대 청문해야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야. 여기 이제 사적인 여기만 할 것 같으면 이제 이거 읽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뭐 주택법에 나올 수도 있고 건축법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공권력끼리 하는 과정에서 취소하는 것은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꾸 들어주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돼요. 너무 쉽게 넘어가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빨리 끝나네요. 진도가 많지 않았어요. 어제 좀 다 하고 싶었는데 좀 못했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은 도시개발법 그리고 시간 안 되겠다. 농지법까지 하면 좋은데 도시개발법만 합시다. 마음 편하게 도시개발법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